네, 오늘은요, 매일 그 동남아 여성만 얘기하고, 뭐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사는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것 같아요. 제가 라오스 살고 있고, 태국의 치앙마이에도 살았고, 그, 메콩강이 가까워지는 치앙라이에서 40분 가면 치앙센,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골든 트라이앵글, 거기도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늘상 봐왔던 게, 제가 한국에서 한강을 오랜 세월 봐왔듯이 메콩강을 정말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메콩강. 매 어머니 콩, 젖. 어머니의 젖줄이라는 메콩강. 티벳에서부터 발원된다고 했죠. 4,370km를 흐르는데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 아세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세안?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주축으로 해서 라오스, 태국, 그 국가들이 메콩강에 살고 있는, 거의 메콩강에 젖줄이듯이 그곳에 모여서 사는 7천만 명의 그 삶의 터전이고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 가장 그 경제적인 무대가 되는 메콩강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1부, 2부 나누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국은 메콩강의 상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티벳에서부터 중국까지 란창강으로 2,000km를 가지고 있어요. 4,370km에서 거의 뭐 45%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최근에 댐을 80개를 지금 메콩강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란창강에 건설을 해서 뭐 장마 때는 물 수위를 조절해주고 동남아 하류 국가들이 가뭄에 시달리면 댐을 방류해서 풀어준다. 근데 사실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메콩강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그 연구 보고도 나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메콩강을 두고 동남아시아 패권 전쟁을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메콩강이 얼마만큼 중요한 강이냐면요. 사실 동북아시아는 지금 중국, 일본, 한국 시대잖아요.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태국을 도와주는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세력을 뺏긴다고 하면 세계 경제라든지 뭐 군사 문제라든지 바란스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열세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럽 같은 데는 거의 자주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서 중국이 뭐 유럽의 국가들을 포용하고 식민지화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워낙 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도상국이 모여있는 동남아시아인데 먼저 우리나라 예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한강을 차지했던 국가가 강성했어요. 처음에 고구려가. 그 다음에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죠. 마지막에 한강을 차지하는 것은 신라가 결국엔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도 한양도 보면요. 한강을 건너와야만 수도 한양을 함락시킬 수 있는데, 자, 몽고 애들은 고려시대 때 쳐들어왔다가 함락을 못 시켰죠. 강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몽고는. 근데 청나라는 몽고가 40몇 년 동안 못 건너왔던 한강을 하루 만에 건너와 버렸잖아요. 어떻게? 용산에서 배를 만들고 그 배에다가 수레, 도르래를 껴가지고 용산에서 김포까지 수레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김포나루에서 강화도까지 배 타고 하루 만에 강화도를 함락시키는 바람에 인조는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저 북쪽서부터 한번 보세요. 두만강이 있죠? 압록강이 있죠?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때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꽁꽁 얼어붙어요. 얼어붙으면 걸어서 들어오죠. 그죠? 걸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바다를 만나야 되는데 강이 얼어 있으니까 배가 들어와서 강을 타고 바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만강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보면 을지문덕 장군의 청천강이 있잖아요. 살수대천. 그 다음에 청천강을 뚫었다. 그러면 또 예성강이 있죠. 예성강이 뚫렸다? 또 임진강이 있죠. 중간에 빠지는 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임진강이 뚫려야 한강. 만약에 밑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영산강, 낙동강, 금강, 강원도의 섬강, 강들이 다 배수의 진을 쳐주고 보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라오스를 봤을 때 라오스는요 옛날 수도가 루앙프라방이었죠. 사실 라오스에 참파삭, 루앙프라방 왕조, 비엔티엔 왕조 세 나라가 있었는데 자 루앙프라방 왕조를 프랑스가 유일하게 인정해줬던 왕조란 말이에요. 그 루앙프라방의 도읍을 정했다가 나중에 비엔티엔으로 이사 오게 되죠. 세타티락 대왕 때 1500년 중엽입니다. 1530년경에 비엔티엔으로 이사를 왔는데 루앙프라방 가보시면 알지만요. 메콩강 배 딱 되면 바로 루앙프라방 도읍지예요. 그 외세 침략이 얼마나 쉽습니까? 자, 비엔티엔도 마찬가지예요. 비엔티엔 주변에 요새가 있어야 돼요. 산성이 있고 좀 험한 산세가 있어야 되는데 비엔티엔은 평야란 말이에요. 평야. 그냥 메콩강 딱 건너면 바로 비엔티엔 파토사이드로 옵니다. 키로수로 7km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함락하기 좋은 곳에 있었죠. 그리고 이 라오스가 차지하고 있는 메콩강의 위치가 자 캄보디아 사실 동남아시아의 1100년 동안의 옛날의 맹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가 맹주였는데 캄보디아 앙코르 제국이 강성했던 것은 캄보디아는 메콩강 하류에 있으면서 베트남을 통해서 바다와의 교류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베트남도 잘 살았던 이유가 베트남으로 바로 외국 배들이 들어오고 무역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 태국만 해도 방콕으로 해가지고 파타야로 해도 얼마나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 보세요.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 자, 미얀마도 보면은 미얀마 해가 있고 남중국 해가 있고 미얀마 옛날에 버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총리 이광요가 저를 총리로 뽑아주시면 저 버마만큼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나라가 버마, 미얀마란 말이에요. 지금 뭐 군사 쿠데타로 한국 교민이 뭐 코로나로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청와대에 지금 청원까지 올라간 미얀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라오스는 내륙 국가에다가요. 비엔티엔 옆에 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팍스를 간다든지 루앙프라방을 간다든지 반비행을 간다든지 최근에 반비행 고속도로가 뚫려서 1시간 조금 지나서 갈 수 있지만 비엔티엔에서 17개 주로 나가려면요. 비포장도로에 산세를 또 만나고 그 험한 산세를 또 넘어가는데 지질학적으로 토질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만약에 내가 세타티락이었다면 내가 포세티락이었다면 저는 비엔티엔에 이사 와서 국민들에게 우리 잘 살아보자. 아마 메콩강을 뚫어서 내륙으로 연결하는 운하, 수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수양제 아시죠? 수양제, 수문제. 그 시대에 황하하고 양자강하고 뚫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됩니까? 그 오랑캐들이. 참 만주에서 일어났던 청나라 애들, 걔네들도요. 바다를 접하는 훈련을 하면서 조선에게 수군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이 명나라하고 전쟁하는 청나라의 명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수군을 지원하지 않고 배를 내주지 않으니까 청태종이 화가 나서 이제 쳐들어온 여러 가지 이유가 되지만, 바다를 다스릴 줄 알고 강을 다스릴 줄 아는 민족은 승리자가 된 게 역사인데, 동남아시아에 제가 메콩강에서도 얼마나 많은 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라오스가 태국이랑 싸울 때, 라오스가 베트남과 싸울 때, 라오스가 캄보디아와 싸울 때, 태국이 캄보디아와 싸울 때 없어요. 동남아는 역사가 기록된 게 최근이에요. 한국처럼 역사가 잘 기록되고 역사학자들이 없었어요. 이 땅에는. 태국도 라오스도 미얀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증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것만 제가 고증하면 동남아시아의 역사학자로 진짜 황연필 선생이나 설민석 선생처럼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라오스에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